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리는 아직 멀쩡한데 갑자기 숨이 가빠져와 더는 못 뛰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이죠. 저도 처음 5km 도전했을 때 똑같이 겪었습니다. 처음엔 코로만 숨을 쉬다 금세 힘들어져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안은 바짝 말라 목이 따갑고 가슴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워져 결국 몇 분도 못 가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체력이 너무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달리다가 쓰러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호흡이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게 느꼈던 것이죠. 왜 나는 조금만 뛰어도 이렇게 힘들까? 왜 어떤 사람은 편하게 오래 달릴까? 혹시 여러분도 지금 호흡 때문에 달리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답을 아신다면 앞으로 달리기가 얼마나 달라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해답, 숨이 차지 않게 달리는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이 차는 이유를 단순히 산소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숨이 가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제때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달릴 때 근육이 힘을 내면 자동차가 달리며 매연을 내뿜듯 우리 몸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이게 몸속에 쌓이면 피가 산성으로 변하고 뇌는 급하게 빨리 숨을 쉬라는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 결과 호흡은 거칠어지고 몸은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만 숨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몇 번 지나자 금세 숨이 차올라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입으로 크게 숨을 몰아쉬었고 그 순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코호흡은 기본, 입호흡은 보조라는 원칙입니다. 코호흡은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바꿔 폐에 부담을 덜어주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절히 유지해 호흡을 안정시켜줍니다. 하지만 강도가 올라가면 코호흡만으로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때 억지로 코로만 버티려 하면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금세 지치게 되죠. 따라서 현명한 방법은 코호흡을 기본으로 하되 힘들어질 때는 입호흡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반이나 저강도 장거리에서는 코호흡 위주로, 오르막이나 페이스가 빨라질 때는 코와 입을 함께 쓰는 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면 숨이 막히지 않고 훨씬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걸음과 호흡을 맞추는 리듬 호흡법을 더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가볍게 조깅할 때는 3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쉬는 3대3 리듬, 장거리 러닝이나 저강도 훈련에는 4걸음 들이마시고 4걸음 내쉬는 4대4 리듬, 스피드 훈련이나 인터벌에서는 2걸음 들이마시고 2걸음 내쉬는 2대2 리듬이 적합합니다. 마치 노래할 때 박자를 맞추듯 발걸음과 호흡을 함께 맞추면 숨이 덜 차고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달리면서 이런 호흡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달리면서 호흡과 발걸음의 리듬을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호흡과 발걸음이 맞아떨어지면서 훨씬 편안한 러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흡의 깊이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달릴 때 가슴만 들썩이는 얕은 호흡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가 폐 윗부분까지만 들어가 금방 숨이 차버리죠. 그래서 꼭 익혀야 하는 게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먼저 부풀어 오도록 하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느낌이 들면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 전체가 넓게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고 훨씬 깊은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달릴 때 가슴이 위아래로 크게 들썩이는 대신 배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도록 의식해보세요.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패턴을 함께 쓰면 숨이 훨씬 안정되고 달리기가 편안해집니다. 호흡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훈련들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숨을 잠시 멈추고 5걸음에서 10걸음까지 점차 늘려가는 호흡 정지 훈련이 있습니다. 또 산책할 때는 코로만 깊게 느리게 들이마시며 폐를 충분히 채우는 코호흡 산책을 해보세요. 달릴 때는 내 숨소리에 기울이다가 거칠어지면 속도를 줄여 리듬을 회복하는 호흡 관찰 훈련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점 숨이 덜 차고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어깨가 말리면 폐가 눌려 얕은 호흡만 하게 됩니다. 결국 금세 숨이 차버립니다. 반대로 가슴을 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턱을 살짝 당기면 폐가 크게 확장되어 깊은 호흡이 가능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달리면 호흡은 더욱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달릴 때 소지품 때문에 이런 자세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열쇠, 물병 같은 것들을 주머니나 작은 가방에 넣으면 흔들리고 자세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러닝 조끼를 사용하고 나서는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소지품을 전부 러닝 조끼에 넣으니 흔들림이 줄고 선이 자유로워져 팔을 더 자연스럽게 흔들 수 있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히 다리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기의 즐거움과 지속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처럼 숨이 차서 몇 분도 못 뛰던 사람도 호흡법을 익히고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호흡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한다면 훨씬 더 가볍고 즐겁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호흡을 바꾸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달리기를 오래 그리고 즐겁게 이어가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달리기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달리기가 매일 더 가볍고 자유롭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